시계가 정확히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삼천포의 대부분 주민이 깊은 잠에 든 시간이었지만 박씨 가족의 작은 주방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파티를 열어서도 대본에 따른 촬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늘 뒤에 서는 것이 익숙했던 큰형 효영씨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늦은 밤 집을 떠나는 살림남 제작진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요청이나 사전 예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효영씨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촬영을 마치고 배고픈 상태로 장비를 챙겨 떠나려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본 그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라도 좀 해드릴게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그 뒤에는 많은 이들이 잊지 못할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작진의 전원에 따르면 그날의 촬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모두가 지쳐 있었고 일부 스태프는 일정을 맞추느라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많은 이들은 여느 촬영장처럼 조용히 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효영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 몸에 밴 습관처럼 냉장고 칸칸을 살폈습니다. 망설임이나 서툰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너무나 능숙해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온종일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고 다시 몇 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마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도마를 울리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영씨는 따뜻한 국과 달걀말이, 제육볶음, 그리고 갓 지은 밥처럼 소박하지만 든든한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요리나 화려한 모양새보다는 오직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왜 쉬지 않느냐는 물음에 효영씨는 그저 웃으며 "이런 일은 제가 할 줄 아는 겁니다. 제작진분들이 배고픈 채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얼핏 평범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씨 가족을 잘 아는 이들에게 그것은 효영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미사여구를 늘어놓거나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말 없는 실천이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묵묵한 헌신입니다. 한 스태프는 새벽 1시에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효영씨를 보고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희는 촬영하러 온 것이지 가족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제가 제작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효영씨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상위로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낸 뒤 모두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는 바로 앉지 않고 옆에 서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피곤함에 식사가 더딘 스태프를 발견하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 한 사발을 더 떠서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효영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촬영하느라 힘들지 않았느냐, 집이 머느냐, 가는 길에 춥지는 않겠느냐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지만 덕분에 분위기는 더없이 정겨워졌습니다. 제작진 중 많은 이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프로그램의 출연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드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생 서진 씨는 주방문에 기대어 형이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진 씨는 나중에 그 순간을 보며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집에 손님이 오면 아무리 가난해도 형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형은 누군가를 배고픈 채로 보내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라고 서진 씨는 덧붙였습니다. 막내 효정 씨 또한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효영 씨에게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큰오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챙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라고 효정 씨는 전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살림남이 수많은 일상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효영 씨는 이 요리하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자 쑥스러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방송용 소재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작진은 그런 태도 덕분에 효영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카메라가 없었어도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작진이 떠날 채비를 하자 효영 씨는 문 앞까지 한 명 한 명 배웅했습니다. 날이 추우니 조심해서 가라며 옷깃을 여미라고 당부했습니다. 요란한 포옹이나 거창한 작별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여느 손님을 맞이할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효영 씨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는 가서 자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평소처럼 누구에게도 자신의 몫을 넘기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박 씨 가족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겠지만 살림남 제작진에게는 잊지 못할 밤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준 그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스태프는 업무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가족이 왜 이토록 끈끈한지 알 것 같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온 마음을 다해 타인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시청자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미지와 콘텐츠가 철저히 계산되는 시대에 새벽 1시에 보여준 효영 씨의 행동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대본도 미리 준비된 대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군가를 굶겨보내고 싶지 않다는 큰형의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짧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자 효영 씨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다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택하고 앞서기보다 뒤에서는 효영 씨의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조명 아래서는 서진 씨가 유명 가수이고 효정 씨가 활발한 여동생이지만 조명이 꺼진 새벽 1시의 집안을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은 바로 효영 씨였습니다. 아마도 살림남 제작진에게 그날 밤은 단순한 촬영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방송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새벽 1시 식탁에 둘러앉았던 이들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 진정한 가족의 정을 마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